마이크로소프트 빌드 2022 애프터 파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빌드 2022에 M365 세션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애프터 파티는 두 가지 세션을 기준으로 했고요. 여기 보시면 BRK40하고 OD19라는 세션을 기준으로 해서 이 세션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 코드를 가지고 나중에 그 동영상을 한 번 더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진행할 아젠다인데요. 그래서 제가 앞단에 전체 세션을 소개를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BRK40 세션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이게 세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요. 제가 앞부분에 모듈 1을 진행하고요. 잠시 쉬었다가 BRK40의 모듈 2번하고 3번은 저희 이윤주 MVP님이 발표해 주실 거고요. 또 쉬는 시간을 갖고 마지막에는 박은정 MVP가 팀즈 공유 채널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미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첫 번째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 마이크로소프트 365하고 팀즈를 쓰고 계실 거고요. 마이크로소프트 365에는 굉장히 많은 앱들이 있죠. 그래서 그중에 팀즈라는 앱은 마이크로소프트 365의 가장 핵심적인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세션에서도 팀즈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팀즈라는 서비스가 타사 서비스하고 다른 점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저희가 인제 팀즈를 가지고 협업이나 공동 작업을 이야기했을 때 유사한 서비스가 네이버 웍스나 카카오 워크나 플로우 잔디가 될 텐데요. 그래서 팀 협업이나 공동 작업이라는 부분이 다른 이제 서비스와 유사하기는 하지만 그중에서 팀즈가 다른 부분을 꼽으라고 한다면 오늘 제가 발표할 팀즈의 앱에 대한 확장성 부분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션에서 여기 인제 확장성에 대한 이야기를 모듈 1 에서 이야기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즈라는 부분이 아까 보시는 것처럼 365의 다양한 앱들과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마이크로소프트 365에서 제공하는 앱에 대한 리스트이고요. 이 목록들을 지금 이제 그림으로 보신다라고 하면 팀즈가 핵심이 돼서 마이크로소프트 365의 앱들과 연동되는 서비스로 현재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팀즈라는 부분에서 저희가 인제 앱을 활용하고자 할 때 세 가지 형태의 앱을 제공하는데요. 실제 마이크로소프트 365에서 제공하는 앱과 팀즈가 연동이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서드 파티 쪽에서 제공하는 타사 앱들을 가져와서 팀즈와 연동해서 활용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사용자가 지정하는 앱들을 또 팀즈하고 연동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팀즈를 통해서 이 앱과 연동되는 기능들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고요. 이런 앱들을 개발하고자 할 때 지금 보시는 이런 툴들을 통해서 팀즈의 앱을 뭐 만들어서 생성해서 또 팀즈하고 연동해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빌드 2022에서 사티아 나델라 키노트가 주제가 10 가지였죠. 근데 이제 그중에서 저희가 M365 쪽 부분이 콜래보레이티브 앱스라고 해서 9 번째 주제가 저희 M365의 공동 작업과 관련된 주제였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정리해 드리면 우선 첫 번째는 동영상을 보시면요. 이 동영상에 요 이제 이미지가 나오는데요. 그래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그래프라는 부분은 마이크로소프트 365의 데이터나 인텔리전스에 대한 이제 게이트웨이가 되고요. 실제 어떤 앱에 대한 어떤 정보들, 데이터들 실제 M365에서 보여지는 부분들이 이제 그래프가 담당하는 역할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전 세계 개발자들이 이 그래프에 대한 앱들을 강화하고 있다라는 게 이 동영상에서 첫 번째 나왔던 내용이고요. 실제 이 그래프라는 부분은 저희가 이제 dax.microsoft.com 쪽에 가시면 그래프에 대한 자세한 내용도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실제 마이크로소프트 365를 사용하는
이제 한 50% 테넌트에서는 이 그래프에서 제공하는 사용자 지정 및 타사 앱들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통계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라고 하면 이제 저희가 적응형 카드를 업데이트해서 어떤 루프의 구성 요소를 만들거나 이제 요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데요. 요거는 나중에 뒷부분에 한번 데모로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그래프 마이크로소프트 그래프하고 팀즈를 조직해서 결합하면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개발자들이 앱 개발 시에 팀즈를 포함하고 있는 부분도 이제 들어가 있다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팀즈에서 타사 앱 및 맞춤 솔루션이 실제 월별 사용량이 지난 2년 동안 네 10 배나 증가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팀즈 앱에 대한 확장성 부분이 사실은 이제 팀즈에서 요즘에 많이 부각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인제 저희가 아까 콜라보레이티브 앱스의 동영상의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 부분인데요. 팀즈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라이브 쉐어라는 기능인데요. 요거는 제가 동영상으로 잠깐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Your apps can go beyond passive sharing so your end users can actively co-watch, co-create, co-edit content together, making live meetings truly interactive. Our partners are reimagining meetings with live share. One example is Hexagon. Hexagon builds manufacturing solutions for engineering teams and is using these capabilities to reinvent how collaborative engineering reviews are done. With LiveShare, Hexagon brings engineers as well as simulation and quality experts together in real time. They can highlight, annotate, edit 3D models and simulations. This connects traditionally siloed phases of product development together right within Teams. And Skillsoft is using LiveShare to deliver interactive training on Teams. With synchronized video annotations and instructor controls, Skillsoft is creating new ways for people to learn together. All these capabilities will be available to you with Teams SDKs. Finally, your apps. 자, 그래서 저희가 라이브 쉐어 인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라는 기능이 향후 업데이트 된다라고 하는데요. 이제 팀즈에서 업데이트되는 기능들을 조금 보면은 보시는 것처럼 대화형 앱 환경을 제공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훨씬 더 다이나믹하게 어떤 모임에서 대면에서 저희가 미팅하는 것처럼 비대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이 향후에 업데이트가 된다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인제 공동 작업이나 어떤 이런 모임에서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진행하고자 하는 인제 팀즈 및 마이크로소프트 365 서비스를 사용해서 공동 작업 앱 빌드하는 요 세션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동영상은 40분 정도 되는데요. 제가 인제 40분 다 보여 드릴 건 아니고요. 장표 파워포인트 슬라이드에 따라서 이제 쪼끔 구분해서 동영상은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hen my colleague Tomomi will join us from 다시요. 요 동영상은 실제 BRK 세션 40에 대한 세션을 소개하는 동영상인데요. 한번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n my colleague Tomomi will join then my colleague Tomomi will join us 두 번째부터 remotely 보네요. from Hawaii to talk about the tooling we've built to make app development easier. And finally, you definitely don't want to miss my colleague Hal, who will share some of the amazing fluid powered experiences we are adding to the platform. Of course, everything you see in this session is either 네, 보시면 이게 좀 장표가 좀 짧기는 한데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BRK40 세션이 크게 세 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파트에서는 아까 보여드렸던 그 담당자분이 이제 디바 양카 필라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팀즈 확장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맡은 파트가 모듈 1이고요. 그다음에 이 파트가 끝나면 이제 하와이 쪽에서 토모미 이무라가 이제 원격으로 해서 앱 개발하는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두 번째 모듈 부분이고요. 마지막에는 할본드가 인제 플루이드 프레임워크에 대한 어떤 구동 경험에 대해서 공유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모듈 2와 3은 저희 인제 두 번째 세션에서 이은주 MVP 님이 발표를 진행을 해 주시겠습니다.
자, 저희가 나온 장표 중에 하나가 인제 팀즈 자바스크립트 SDK V2하고 그다음에 앱 매니페스트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인제 이그나이트 행사에서 2021 년에 발표된 부분이고요. 이제 일반적으로 저희가 공급이 돼서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빌드 행사에서 이 두 가지 기능에 대해서 이제 사용할 수 있다라는 발표를 했었고요. 실제 팀즈 자바스크립트 SDK V2에서 인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데모에서도 나오는데요. 아웃룩닷컴이나 오피스닷컴에서 개인 탭을 지원하는 부분을 이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실제 화면에 들어가 보시면 개인 탭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윈도우즈용 아웃룩과 아웃룩닷컴에서 실제 검색 기반의 메시지 확장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실제 메시지를 작성할 때 이제 앱을 가져와서 메시지 안에 검색 기반으로 메시지의 어떤 그 앱에 있는 내용을 넣어서 활용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제가 한번 데모로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앱 매니페스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실제 팀즈 앱 매니페스트는 이제 팀즈 제품에 통합되는 방식을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닥스의 그 참고 자료도 있고요. 실제 관련된 지금 이제 저희가 나온 부분이 1.13 이잖아요. 그래서 실제 오피스와 아웃룩에서 확장된 팀앱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버전에 대한 부분도 같이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에는 팀즈 앱에 인제 제공되는 기능인데요. 실제 팀즈 앱에서 이 앱을 활용하는 부분이 인제 채널 탭 그리고 이제 개인 탭으로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메시지에서 확장하는 부분 그리고 이제 봇에서 활용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저희가 이제 모임에서 확장 기능으로 팀즈 앱을 활용하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피드 알림이나 뭐 그래프 API 그다음에 팀즈 공유 기능 그다음에 웹훅이나 커넥터에서 인제 팀즈 앱을 활용할 수 있었는데요. 이 부분이 쪼금 확장이 돼서 아웃룩과 오피스닷컴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그 아웃룩과 오피스닷컴에서는 개인 탭을 이제 활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확장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인제 검색을 기반으로 한 메시지 확장 기능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아웃룩 쪽에서 앱을 가져와서 활용하는 부분인데요. 요 부분은 데모로 이제 보여 드릴 거고요. 이 두 가지 기능에 대해서 모바일 부분은 향후에 업데이트가 된다라고 합니다. 자, 요거는 지금 그 보시는 것처럼 팀즈 설치형 버전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개인 탭에다가 서베이 몽키라는 앱을 추가한 부분인데요. 실제 팀즈 설치형에서 이렇게 앱을 추가할 수도 있지만 보시는 것처럼 아웃룩닷컴, 아웃룩의 웹 브라우저에서도 이 개인 탭을 통해서 이렇게 앱을 추가할 수 있는 부분이 팀즈에 추가된 앱과 서로 동기화가 돼서 아웃룩에서 수정했던 내용이 팀즈에 반영이 되고요. 또 팀즈에 추가됐던 앱에서 어떤 데이터가 수정이 되면 아웃룩에 반영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예 오피스닷컴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이제 서베이 몽키라는 앱을 추가해서 아까 보셨던 동기화된 정보가 이 오피스닷컴에서도 이제 확인할 수 있다라는 이제 고런 데모가 되겠습니다. 자, 이 데모는 동영상으로 제가 한번 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동영상에서는 그 소리는 안 나오고요. 화면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 아까 오피스닷컴이나 아웃룩이나 팀즈에서 앱을 추가해서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보는 동영상이니까 제가 다시 한번 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뮤럴이라는 앱을 가지고 지금 동기화해서 보여주는 그런 데모를 보여주는 건데요. 이제 뮤럴이라는 앱 자체는 어떤 그 공동 작업을 할 수 있는 이제 캠퍼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팀즈에서 하고 지금 아웃룩에서 메시지를 작성한 다음에 보시면 이제 메시지 하단에 있는 앱을 통해서 뮤럴이라는 아까 작업했던 앱을 서치 검색을 해서 가져오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웃룩에서 이렇게 가져와서도 작업이 되고 실제 아웃룩에서 수정한 내용이 이제 팀즈로 가져와서 팀즈 게시물 쪽에서 그 앱을 아까 작업했던 앱을 가져오게 되면 반영된 정보를 바로 볼 수 있다라는 이제 고런 데모가 되겠습니다.
요게 인제 아까 제가 마지막에 예 작업했던 이제 내용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서 이제 관련된 내용을 요렇게 인제 사각형으로 어떤 메시지나 요런 것들을 업데이트하게 되면 요게 아까 팀즈나 오피스닷컴에서 인제 이렇게 됐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 뮤럴이라는 앱은 공동 작업을 하는 거여서 이렇게 인제 쉐어를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쉐어를 하게 되면 반응 옵션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실제 공동 작업을 하면서 서로 인제 뭐 응원해 주고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의 데모였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다음 데모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제 다음은 이제 You'll be glad to 개발자에 know 대한 that we've built 부분인데요. 개발자에게 약속하는 이제 어떤 고런 내용이에요. 이것도 동영상으로 한번 calendar year. 보도록 하겠습니다. You'll be glad to know that we've built backwards compatibility into this evolution, promising a frictionless update. Even with these updates, all your existing in-market Teams experiences will continue to run as is in Teams with full production level support. Your developer experience will remain unchanged as our documentation, tooling, feedback channels, and code repository have been updated to support extended apps. From a distribution standpoint, you'll be able to distribute both single tenant and multi-tenant apps using existing Teams experiences. All this is to say that we have been very intentional in honoring your in-market investments and minimizing change management. This is true for not only Teams apps, but also your existing add-in investments in Outlook. We will fully support add-ins for Outlook and Word, Excel, and PowerPoint in the same model with built-in backwards compatibility later this year. You 네. 그래서 요거는 인제 개발자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개발자 환경에 대한 지원 부분이나 어떤 인제 배포하는 요런 부분에 대한 약속들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요거는 아까 동영상이 쪼금 소리가 작으셨으면 나중에 그 참고 동영상을 한 번 더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인제 저희가 이 데모에서 파트너사로 지정됐던 인제 요런 파트너사들이 나오고요. 실제 데모에서도 지금 보시면은 이제 서베이 멍키나 이렇게 뮤럴이라는 인제 파트너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 앱들이 실제 아까 보여드렸던 데모에서 파트너사로 이렇게 들어와서 이제 고런 데모를 같이 했던 업체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리고 실제 빌드에서 저희가 요 M365 세션을 막 진행할 때 보면 이 조호나 뭐 뮤럴이나 어도비 어떤 사인에 대한 이사인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뭐 서베이 몽키에 대한 그 사례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그 공동 작업을 했던 파트너사들의 나열이니까 요거 이 관련된 파트너사의 앱도 같이 한번 테스트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건 팀즈 세션에 대한 이제 링크니까 요거 나중에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이번에는 팀즈 앱 스토어에 대한 환경인데요. 요것도 동영상으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sure that you can distribute these extended Teams apps to your users and customers. To make this happen, we are bringing the same new store experience built for Teams to Outlook and Office.com, where users can discover and use the wonderful experiences that you'll be building. Users will be able to get to the store experience from the app flyout available here on the left. The store will automatically list only those apps that are relevant to each host M365 app that the user is in. You'll notice that the experience is scaled back to support an initial set of personal apps and message extensions. We'll eventually be lighting up the editorial and intelligent experiences available in the Teams store within Outlook and Office.com and apply that to existing Outlook add-ins too. All to help get the right apps in front of the right user. When a user selects an app, they can see relevant information, including its capabilities and the host M365 apps where it will be functional. By clicking Add, the user can start using the app in any host apps where it's functional. I invite you to upgrade to Teams JS SDK v2 and App Manifest v1.13 and to get feedback from preview users of Outlook and Office.com. In turn, please give us feedback so we can continue to make improvements that support your needs as an M365 or Teams developer. Before I hand things
네. 그래서 요거 그 팀즈 앱 스토어에 대한 환경을 인제 보여주는 요런 화면들을 아까 설명한 내용이었고요. 요거는 제가 한번 그 제 화면에서 데모로 한번 같이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루프를 넘어가기에 앞서서요. 제가 인제 화면을 잠깐만 보여 드리면 우선은 그 웹 브라우저 화면이 있고요. 아까 그 보여 드렸던 앱에 대한 환경을 쪼금 보여 드리면 현재는 office.com이죠. 그래서 이 office.com의 첫 번째 화면이고요. 여기 보시면 개인 탐색창에 여기 인제 앱이라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 앱을 통해서 아까 저희가 데모로 했던 뮤럴이라든가 뭐 조호라든가 서베이 몽키라는 앱을 여기에서 이제 검색해서 같이 활용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뮤럴이라는 앱은 아까 보시는 것처럼 인제 유연한 캔버스와 같은 형태를 제공하는데 요 캔버스를 통해서 어떤 공동 작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걸 적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례로 인제 예를 들어 보면 실제 뮤럴이라는 요 페이지를 제가 요렇게 인제 office.com에서도 요렇게 추가해서 내용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데이터가 화면이 왜 바로 안 나올까요? 자 여기에서 요거는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음. 우선은 제가 아웃룩 쪽 화면으로 가서 약간 이게 느려서 안 나오는 건지를 한번 볼게요. 우선은 오피스닷컴 뿐만 아니라 아웃룩에서도 제가 그 앱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새 메일 창을 메시지 창을 열기를 하면 이제 여기 메시지 창에서 실제 내용을 작성을 한 다음에 여기 보시면 앱 더보기가 있죠. 그래서 아까 제가 작업했던 뮤럴 쪽의 앱에 있는 정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뮤럴이라는 탭에서 이 서치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서치는 제가 뮤럴을 통해서 만들어 놓은 캠퍼스 페이지가 나열이 될 거고요. 이게 인제 아마 인터넷이 쪼금 느려서 검색이 안 되는 것 같네요. 그래서 그 제가 작업했던 페이지의 내용을 요렇게 메시지로도 가져올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인제 팀즈라는 화면에서도 게시물 쪽에서도 그 앱을 가져오실 수가 있거든요. 팀즈는 지금 이제 제가 웹 브라우저로 접속해서 한번 고 페이지를 어떻게 가져오는지를 한번 보여 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팀즈 웹페이지가 웹 브라우저 버전이 열렸고요. 여기 인제 새 대화창에서 여기 보시면 그 점점점에서 인제 앱 찾기를 통해서 뮤럴이라는 고 페이지를 가져올 수가 있고요. 네 문제가 발생했네요. 그래서 여기서 또 서치를 해서 데이터를 가져오게 되면 실제 팀즈나 오피스닷컴이나 아웃룩 쪽에서 어디에서 작업을 하든 그 정보가 공동 작업한 정보가 업데이트돼서 같이 볼 수 있다라는 이제 고런 내용이었습니다. 약간 이제 오류가 있어서 제가 고 앱은 못 보여 드렸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아까 앱스토어 부분은 같이 보여 봐 드렸죠. 여기 인제 앱에서 보시면 여기 인제 제가 검색한 앱들이 표시가 되는데 여기서 앱 더보기라는 부분을 하시게 되면 실제 앱스토어 쪽에서 팀즈 앱스토어 쪽에서 관련된 앱들을 더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아웃룩 쪽으로 가셔서 아웃룩에서도 여기 앱 쪽에 가셔서 앱 더보기를 하시면 아까 office.com에서 추가한 앱들을 실제 아웃룩으로 가져와서 같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저희가 인제 루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그 메시지를 확장하는 개념에서 인제 루프 구성 요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이그나이트 행사에서 마이크로소프트 루프라는 게 소개가 됐고요. 실제 루프 같은 경우에는 워크스페이스 공간, 작업하는 공간이나 페이지나 구성 요소라는 형태로 해서 이 루프라는 걸 쓸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인제 구성 요소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루프라는 부분도 보시는 것처럼 365 앱에서 동기화 상태를 유지하고 자유롭게 이동하는 그 이식 가능 구성 요소와 어떤 강력하고 유연한 캠퍼스를 결합한 새로운 앱이다. 그래서 아까 앱을 추가하는 방법에서 이제 이 루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떤 그 구성 요소를 추가했을 때 다이나믹하게 동적으로 여기서 데이터를 입력하고
바로바로 적용하고 이런 실시간 관련된 정보를 아웃룩 메시지에서나 또는 팀즈 요 게시물에서 작업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지금 보시면 이제 아까 그 카드라는 이제 저희가 이제 어떤 메시지를 적용하는 방식에 있어서 기존의 방식이 인제 이런 방식이었다라고 하면 저희가 루프 컴포넌트라는 루프 구성 요소를 가지고 이제 이용하게 되면 요렇게 메시지로 그러니까 적응형 어떤 요런 카드가 정적인 카드가 약간 이렇게 동적으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입력하는 형태로 이제 변경돼서 활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마지막에 데모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을 가지고 한번 건데요. 이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문제가 발생한 이슈를 가지고 티켓을 발행해 가지고 이 티켓을 처리하는 부분이 동영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루프 구성 요소를 가지고 활용하는 부분인데요. 요 부분도 동영상으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 service outage is detected, and Addy, the incident commander at Contoso, has created a ticket for the incident in Zoho SDP. Addy then copies the link into his team's group chat with the on-call technician, Darren, from the incident response team. The link then unfurls into a loop component, allowing them to take quick actions right within their chat. Darren updates the status to in progress directly in the loop component and copies the component to his chat with Serena, the service reliability engineer, where they troubleshoot reliability issues. Serena adds a comment to the component, and since loop components are always live, everyone on the chat sees the latest updates, which are also flowing back to Zoho's own SaaS app. Darren implements the fix with Serena's input. Once he's completed the fix, he updates the incident status to resolved. Meanwhile, Addy receives an email from his CIO requesting an update. 네. 그래서 루프라는 구성 요소를 이용하시게 되면 기존에 우리가 공동 작업을 했던 방식보다 조금 더 다이나믹하게 작업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을 같이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겠고요. But since he's in Outlook already, Editor, which uses Context 네, 요거는 IQ, 이제 아웃룩에서 recommends the Zoho 보내는 message 방법을 extension, 또 추가하고 allowing Addy 있고요. to seamlessly retrieve the same loop component with relevant incident information. 네. 그래서 요 루프라는 부분을 잠깐 그 팀즈 쪽에는 제가 반영이 안 돼서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지금 저희가 아웃룩 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면 아웃룩에 메시지를 작업하실 때 루프에 대한 구성 요소를 넣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메시지 창을 열었잖아요. 그래서 이 메시지 창에 보시면은 요게 루프 구성 요소 삽입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실제 이 루프에 대한 구성 요소를 뭐 글머리 기호 목록이나 체크리스트나 번호 매기기, 뭐 단락표, 작업 목록, Q&A 같은 형태로 이제 삽입을 하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제가 체크리스트라는 부분으로 넣겠다라고 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루프 구성 요소가 이렇게 들어오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제가 여기다가 내용을 한번 적어 볼게요. 그래서 요약 정리를 약간 이따가 네, 요약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인제 제가 BRK40 모듈 1 이었죠. 그래서 요렇게 내용을 약간 한글에 대한 오타는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약간. 그리고 인제 제가 내용을 작성하고요. 여기다가 담당자를 이렇게 인제 같이 메일로 발송을 하실 수가 있고요. 제가 제목을 요렇게 해서 인제 메일로 만약에 보내게 되면 이 루프 구성 요소를 제가 메일을 보낸 사용자와 같이 공동 작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메일을 받은 사용자인 경우는 제가 인제 에듀라는 계정으로 보냈잖아요. 그래서 에듀 계정 쪽으로 오게 되면 그 관련된 네 메일이 인제 메일을 받게 돼요. 메일이 왔을까요? 요거는 아까 뮤럴 쪽에서 보낸 거고 메일이 바로 오지는 않네요. 그래서 어떤 작업들을 하실 수가 있냐면 제가 다시 그 그러니까 에듀 계정 말고 아까 제가 보냈던 계정 쪽으로 가면 여기 인제 루프 구성 요소가 요렇게 들어온 걸 볼 수가 있고요. 이 부분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그 사용자가 요 메일을 받게 되면 지금 보시는 요 링크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링크를 클릭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웹페이지라는 형태로 해서 루프 구성 요소 페이지가 나오게 되고요. 요 페이지를 통해서 어떤 내용을 어 만약에 제가 모듈 2라고 이렇게 인제 다른 사용자가 요 페이지 안에 정보를 바로 삽입하게 되면 이 내용이 저희가 메일 내용에 바로 반영돼서 실시간으로 동기화된 정보를 바로 반영해서 이제 볼 수 있게끔 활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루프라는 구성 요소도 나중에 한번 적용해서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But 제가 since 인제 he's an out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였고요. devblog.microsoft.com은 이제 그 마이크로소프트 365 개발 관련된 이제 블로그 사이트인 것 같아요. 나중에 이 사이트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제가 모듈 1을 준비하면서 느꼈던 점을 한번 좀 정리를 해 보면 우선은 그 뭐 빌드나 이그나잇 행사에서 M365 쪽에서 항상 나오는 부분이 공동 작업이나 협업이나 팀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준비했던 모듈 1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공동 작업이나 팀즈를 팀즈 앱에 대한 확장성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민하실 거는 팀즈에 대한 기본적인 기능도 활용을 하지만 아까 보시는 것처럼 앱이라는 부분을 활용하게 되면 조금 더 다이나믹하게 동적으로 실시간으로 공동 작업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업무에서 어떤 팀즈에서 제공하는 앱들을 어떻게 활용해서 실시간으로 동기화하고 공동 작업할지를 조금 고민해 보시면 좋겠고요. 이런 부분들을 아까 채널 탭 외에도 개인 탭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나 또는 아웃룩 쪽에서 검색 기반 메시지 확장 기능을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 세션을 통해서 조금 더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점점점 대화형 실시간 앱 환경들이 저희 쪽 기능들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 하시는 업무의 공동 작업이나 동적인 협업에 많이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가 제 세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끊어요. 제가 녹음은 끊고 인제 저희가 10분 정도 쉬었다가요. 두 번째 세션을